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목은요. 이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손 들어줘입니다. 네. 이 법원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전 대표 사이 남아있던 이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 각하했습니다. 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처분이 워낙 많았어서 대체 어떤 가처분에 대한 맞아요. 결정이 나온 거야 싶으실 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두 3, 4, 5차 가처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 3차는 국민이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을 의결했던 부분에 대한 것. 네. 그리고 4차는 정진석 2차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5차가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도 같이 정지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 3차 가처분에 관련해서는 신청에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를 했고요. 네. 이 정 위원장에 관련해서는 실체적인 절차적 하자가 전국이 의결에서 없었다라면서 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차 비대위원 건도 같은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다 종합해서 네. 뭐 다 차치하고 결론만 말씀드린다 하면은 네. 이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갈 수 있게 됐고요. 이 법원이 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네. 지난 8월 28일에 주호영 비대위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는 안 됐는데 왜 이번 정진석 비대위는 받아들여진 거냐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그 지난 8일 결정 이후에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이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당원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8월 결정문에서 보면 이 법원의 당의 비상 상황이 뭔지 네. 이 당원 당규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하자가 있다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자를 이 국민의힘이 한 차례 더 전국의 의견을 통해서 네. 비상 상황이 뭔지 좀 구체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거리 상태이거나 아니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없을 때다라고 당원을 이미 개정을 해놨습니다. 바꿔놨죠. 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중에서 이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네. 이렇게 당원 개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3차 가처분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3차 가처분에 대해서 결국은 기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뒤 이어진 4, 5차 가처분도 결국 이 개정된 당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이 된 것으로 각하가 된 것으로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대위원장 이번 가처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진석 위원장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실까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전할 말씀이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늘 그래왔듯이 논평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윤리가 열리게 되는데 윤리위에 소관한 일들은 오롯이 윤리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처리에 따른 것이니까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좀 즉답을 피하는 네.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사실상 이번 가처분 결정이 당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양금희 대변인 발로 네. 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반응도 나왔고요. 네.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는 네. 비대위원장 자리를 뺏겼던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은 반응도 원내대표죠, 나왔는데 또. 예, 그렇죠. 원내대표는 이 당의 지조 체제가 안정됐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따로 더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좀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탄원서까지 또 추가로 냈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이 첫 번째 탄원서는 아니죠. 이 지난 8월 네. 19일에도 한 차례 이 자필 탄원서를 냈다가 이게 당 측에 의해서 공개됐다라는 주장을 맞아요. 하면서 분노를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자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금은 시간차를 두고 이 법원 결정이 나오고 30분 뒤쯤에 네. 입장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이 사례에 대한 선례도 적고 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먼저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추가 대응 여부 가능성을 저는 좀 점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이 외에도 이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네. 이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네. 그리고 우리의 도전도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이 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면서 이쪽에서는 또 추가 대응을 예고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 추가로 또 대응을 할까요? 네, 제가 볼 땐 당분간 대응을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더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만한 거리도 마땅치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가처분을 또 낸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윤리 결정을 법원이 간섭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윤리위에서 오히려 또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징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총선도 출마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거기까지 오늘 윤리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리라고 보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냐 네. 이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하면 본안 판결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쯤에 본안 판결 나왔을 때 그때 가처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네.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당분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실익이 없고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안 소송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윤리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또 오늘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온 게 참 묘해요. 오늘 또 저녁에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저녁 7시부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은 시각, 내일 새벽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윤리위 징계 심의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 텐데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당을 향한 어떤 비난 발언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개고기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징계위 한 차례 연기된 일정인데요.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선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제명과 같은 중징계보다는 기존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연장하는 식으로 조금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기존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동훈 위원님. 네네. 지금 이미 가처분 결과가 근데 나왔어요.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되면 윤리위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기에 좀 부담을 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징계 수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처분 결과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당원 당규에 이전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탈당 권유라든지 그 제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탈당 권유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탈당 권유나 제명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탈당 권유하고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그 제명을 네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징계 절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건데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참석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소명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네. 소명을 통보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네. 이런 또 이의도 제기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나 위원들 8명 위원들이 지금 임기도 오늘 1년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와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까지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이 윤리위에 사실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윤리위는 밤 9시까지 나와달라 통보를 했지만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윤리위가 보낸 출석 통지서의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 윤리위 스스로도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하겠냐.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네.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런 과거 조선시대 원님 재판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윤리위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애초에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 말씀하신 대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네. 마감 기한을 열흘도 채 두지 않아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좀 해석이 됐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전에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언론을 좀 이 언론 노출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가처분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 잡히는 윤리위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윤리위가 사실상 징계 수순으로 들어가서 징계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나가야 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네. 더 지금 절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앞으로 변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일말 2초라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당대회가 지금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거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절하면 12월에 후보 등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마를 막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윤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텐데 이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 혼란상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걸 또 다시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명분을 준다고 하면 네. 6개월 당원권 정지만 풀리면 그냥 정치 활동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두고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근을 만드느니 네. 차라리 이번에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제명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명까지는 갈 수 있는 명분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네.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징계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열심히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네.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어떤 뭐랄까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네. 더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아까 이도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안 하고 한 번 더 소환을 할 것이다.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오늘?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하면 네. 윤리위에서 징계를 바로 곧바로 징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시간을 최대한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는 번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강제로 해임했다고 하는 명분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번 상태에서 네. 뭔가 명분을 더 축적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윤리위 그 위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 것도 오늘 14일에 이양희 위원장 임기 끝나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까지 내다보고 저는 연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굳이 윤리위에서 뭐 빨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안을 매듭질 필요가 없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좀 이 얘기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